안녕하세요. 잘다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 설명이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일반 주린이들, 그 다음에 초급, 중급,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제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여기서 한 150포인트 빠진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은 이렇다. 종합 지수도 여기서 박스권이다. 그냥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 논리적인 사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주식시장의 시황에 익숙하신 분들은 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자기 지멋대로 뭐 예상을 하는데 저게 저 말에 대한 신뢰를 못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잘 보시면 제가 주식 방송은 아직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지만 그동안에 몇 편 찍었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쉬운 장이 아니거든요. 예측한다는 게. 그리고 저는 종합 지수도 얘기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개별 종목만 얘기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강한 종목만 얘기하면 되니까. 시장의 테마주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게 종합지수의 방향이거든요. 글쎄요, 주식을 한 20년 이상 하면서 항상 그 종합지수의 흐름에 대한 추적을 많이 했어요. 흐름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지수에 관한 그 전망, 그것과 연관해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특히 이제 초보자들, 중급자들이 잘 설명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제가 좀 했어요. 해서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유튜브를 안 보지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인사이트라든지 이 사람의 시황과는 나하고 맞는다라고 판단을 또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고수는 고수끼리 통한다고. 자, 그런 분들이 보시면 또 예상대로 가고 하니까 제가 틀린 얘기한 거 없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건데 그 썸네일의 그 타이틀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분명히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예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나마 초반에 반짝했던 게 원전 관련주잖아요. 원전 관련주.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을 육성시키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전 관련주가 테마가 돼요. 주도주가 돼요. 그래서 초반에 반짝하고 지금은 좀 죽어 있잖아요. 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또 원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다시 한번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 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돼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주력 산업이잖아요. 그 소부장, 장시산업,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뛰어난 실적을 내고 좋은 시총을 가진 것들이 바로 반도체 관련주들이잖아요. 오늘 화끈했던 그 원익 같은 거 한 10% 이상 상승했죠. 자, 그런 주식이 한 번은 이제 가야 된다.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반도체 관련 학자다, 교수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이 나올 거다 해서 제가 한번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을 주도주 섹터로 보자라고 제가 어제 방송을 올렸어요. 제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봤는데 오늘 제가 거기서 어제 방송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어제 방송 보시면 제가 원익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원익은 제가 최근에 거래를 많이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사고 팔고를 많이 했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가는 계좌가 따로 있지만은 웬만하면 그냥 사고 팔고 해요. 그냥 귀찮아서. 다시 올라가면 또 사면 되니까. 잘라 먹으면 되니까. 자, 그런데 그 원익이 오늘 떴고 반도체 주식들이 한번 떴거든요. 오늘 화끈하게 올라줬거든요. 이 반등에서 반도체 주식이 올라온다. 거기에 의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을 하는데 주도주가 나왔다. 그게 반도체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서도 반등을 주면
반도체 주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흐름에서는 그것을 찝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찝어내는 게. 뭐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뭐 엔터테인먼트주가 뭐 주도주가 될 리는 없고, 그리고 조선주가 주도주가 될 리는 없어요. 조선주 같은 거는 그 시장의 어떤 그 뭐랄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반등하는, 한 추세 하나 정도 나오는, 한 추세 정도 나오는 그런 흐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야지. 어떤 주도주라고 하면은 어떤 산업을 정말 산업에서 주도할 수 있는 게 주도주가 돼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그랬고,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도 그렇고, 뭐 중국 관련주가 테마주가 될 때도 그렇고, 그 시대의 그 트렌드가 되는 거지. 뭐 지난 트렌드가 비대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 그런 주식이 그 산업을 주도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주식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가 좀 이렇게 보인다. 한번 계속해서 반도체를 좀 주목해야 돼요. 분명히 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조정받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경제 방송 또는 뭐 증권사 애널들, 뭐 증권사 시황 전문가들이 나오는 일반적인 시황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하이가 봉쇄돼서 어쩌고 저쩌고, 우크라이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이 그 소화가 돼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황을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지표만 정확히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환율,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 환율,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금리, 뭐 3년짜리, 10년짜리, 그리고 석유값, 그 다음에 뭐 소비자 신뢰지수, 뭐 CPI, 뭐 그런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걸 가운데 코아에다 놓고 외부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상하이 봉쇄라든지 뭐 외부적인 사건들을 그것과 연관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그것에 물가지수의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신흥 개발 도상국의 우리나라 같이 그 외국인들이 투자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항목을 정해가지고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만 알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딱 개념을 정리해놓고 그걸 자기 머릿속에서 소화를 할 줄 알아야지 종합지수가 보이고 시장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저는 본질적으로 그것과 이제 중요한 축을 갖는 게 차트거든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차트에는 그런 게 모든 게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 위주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설명할 때는 그런 그 배경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차트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좀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주식 방송은 뭐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지금은 못했어요. 뭐 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또 메인이 부동산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시장의 금리, 환율, 뭐 그런 충격, 외부 사건 충격을 주면 결국은 각 주체별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왜 사는가, 파는가, 얼마나 파는가, 매도세가 얼마나 강한가, 뭐 그런 것들 파악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터졌는데 1조가 나왔어. 매도가. 평상시에는 뭐 한 1,000억, 2,000억 팔던 외국인이 1조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굉장한 약세 정락으로 간다. 뭐 그런 그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대응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어떤 시장의 바닥을 잡고 어떤 반등의 기미를 잡고 미리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서 요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오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줄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뭐 900억 정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뭐 연기금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 지수대에서는
사고 방어가 된다. 기관들이 왜 사고 방어가 되겠는가? 그건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졌구나. 자, 이쯤에는 우리도 사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시장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들이 중수를 넘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돼야 이제 그 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고수가 된다고 해서 돈이 뭐 쌓여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계속해서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돈에 쌓이는 누적이 커져가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이게 또 한꺼번에 내가 대박을 치겠다, 뭘 하겠다, 그거 바로 반드시 필망.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다 그래요. 이건 주식시장이 아주 냉정하고 거저주지 않는 게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한꺼번에 대박을 주질 않아요. 항상 누적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주체별 대응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종합이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섹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주가 반도체 섹터더라라고 찾았잖아요. 그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 기관이 또는 뭐 외국인이 그 세력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이 뭔가 파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관들 외국인들이 산 주식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 섹터에서는 원익을 뽑았던 거예요. 원익을 예를 들어서 그 원익은 오늘 기관이 뭐 50만 주가 사면서 10%를 땡겼던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게 주도주가 된다. 자, 요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린이나 중급자들은 요 얘기를 제가 지금 서론에서 한 얘기들을 아주 깊게 그리고 몇 번 들으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된다. 자, 여러분 이 주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요즘 그 사료주들이 급등하잖아요. 이 사료주들 그 뭐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인플레이션의 에그플레이션 그 우크라이나 사태 마리우폴이 그게 곡창지대인데 거기가 이제 소련군들이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테마가 반영된 게 이제 사료주들이거든요. 자,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뉴스 기사의 강도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 강도를 파악해야지만 그 시장에서의 그 어떤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매수세의 강도, 세력의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강도가 세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뉴스의 강도를 파악하는 것도 경험이 쌓여야 돼요. 요거는 강하게 갈 것 같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눌림목에서 이 주제 자체가 세다고 생각하면, 자,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절대 이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 종목은 뭐 거의 다 이제 고점이 왔어요.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고점이 왔고 이제 물량을 탈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의 시장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의 성격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지금 주식시장의 고수들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 그분들이 하는 얘기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종합지수는 쉽게 얘기해서 2600이 바닥으로 보고 또는 뭐 한 50을 더 깰 수도 있어요. 잠시 흔들 때는. 그러면 2550이 될 수도 있지만 2600에서 한 2850의 밴드 박스권이라는 얘기야. 주식시장은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고수들도. 저도 그것은 동의해요. 왜냐면 지금 고점에 3000 이상의 물린 매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3000 이상을 갈 우리 산업의 동력이 지금 그나마 3000 갔던 거는 네이버, 카카오와 2차 전지잖아요. 자, 이제 새로운 테마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고점에 주도줘서 갔던 고점의 매물을 쌓아놓고 내려왔을 뿐이니까 그걸 털어내는 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박스권에 갇히다 보면 이제 대형주는 힘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시세는 안 나고 고점에 물려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화끈하게 가는 주식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사실은 이런 차트들이 잘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건 지금 쉽게 해서 개별 종목에서 굉장한 그 투기성 거래,
아주 강한 그 개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의 참여가. 자, 그것은 대형주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그 대형주들이 뭐랄까요, 시세를 못 내니까 이런 시장으로 풍선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료주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사료주는 이제 패스하시면 되고, 뭐 단타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시고, 자, 이런 건 패스하고 이제 다음 테마가 붙을 때, 다음 테마가 어떤 테마가 붙을 때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예측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테마에서도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자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강하게 상승 초기에 한번 강하게 따라 붙는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예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 지금 사실 조선주도 보면, 자, 이 현대중공업도 뭐 이거 사실 뭐 흑자도 나는 회사도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장하는 회사인데 이거 시가총액도 굉장히 무거워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적자 나는 회사예요. 뭐 저는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닥이 89,000원 찍고 15만 3천원이면 거의 90% 올랐잖아요. 이러한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것도 테마가 된 거야. 중공업이 테마. 자, 이걸 테마로 잡아서 세력들이 올린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이 틈새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일반인들은 다 그 대형주에 물려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그런 데 다 물려 있잖아요. 자, 그런데 때가 안 탄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서 어떤 수익률 게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종목을 통해서 이걸 따라잡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수익률 게임이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는가,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차피 중대형주, 대형주, 저가 대형주, 그런 데서 시세를, 그런 데서 수익률 게임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굴리는 자금이 있으니까. 그러나 개별 종목에서는 개별 종목에서 뭐 기관들이 이렇게 장난을 못 치거든요. 끌어올리지 못하거든요. 시가총액도 작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일반 세력들이 올릴 것이고, 자,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읽자. 자, 오늘은 개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시황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5포인트 올리고 거래량도 뽑았고, 뭐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많았어요. 모양은 괜찮아요. 근데 20일 저항선에 부딪혔어요. 이거를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이게 이 흐름으로 한 2년 이상을 간다라고 지금 고수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국은 이건 많이 가봤자 2750, 6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박스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응을 해라.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단번에 뭐 2800, 900을 간다, 3000을 간다. 이제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자. 그나마 이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것도 역시 주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주봉도 보면 많이 가야 한 2,900 정도, 2,900에서 한 2,670에서 2,900의 박스권. 자, 주봉도 그런 흐름이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도 2,600에서 한 2,880, 막 2,900까지 높게 보면 여기 20개월 선에 저항이 있죠. 여기서 박스권에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러한 밴드 박스권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밴드의 박스권을 잡아놨잖아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자, 이제 66,000원, 66,100원이 바닥이다. 자, 그러면 이제 68,800원이 바닥이다. 또는 조금 더 가면 한 7만 원까지, 한 7만 원, 69,900원. 그러니까 7만 원까지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66,100원에서 7만 원까지의 어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더 간다고 여기서 사면 안 되겠죠?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7만 원 가면 7만 원 갔을 때가 고점이니까 거기서 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매물이 있잖아요. 지금 딱 보이잖아요. 자, 역시 69,700원에 주봉이니까 10주선이 있죠. 10주선이 있는데 20주선까지 가면 73,000원. 자, 여기까지는 열려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무리가 있으니까 역시 69,700원 거의 7만 원 선이 이제 고점이다. 67,000원에서 7만 원 사이의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바닥이 없다. 뭐 여기서 6만 원, 6만 2천 원, 3천 원 간다. 뭐 그런 소리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기에는 별로 신뢰가 없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6만 2천 원, 3천 원 간다는 얘기는 2,600, 2,500도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뭐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지를 쳐야 돼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자,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자동차 주식 한번 보시죠. 현대차. 자, 현대차를 보면 자,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앞으로 뭐 자동차도 뭐 저기 뭐야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면 팔리지 않겠냐? 리오프닝 기대주가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역시 이것도 박스권일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16만 2천 원에서 한 18만 6천 원 정도 높게 봐야 18만 6천 원. 18만 6천 원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5천 얼마 남았나? 5천 원 남았잖아요. 좀 높게 봐도 한 18만 8천 원, 한 6천 원.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형주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주식 보시죠. 뭐 예를 들어 네이버를 보죠. 뭐 네이버도 뭐 자 네이버도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이제 대시세를 낸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대시세를 냈어요. 대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거 다 매물이에요. 매물이기 때문에 이건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올라갔다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제 뭐 이 회사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져요. 그러나 이 그 미래의 실적은 여기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시세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 이 주식은 역시 그나마 올라도 반등은 적을 거예요. 반등은 적고 저점은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주식을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세를 낸 종목들은 잘 사질 않아요. 몇 년 동안에. 바닥까지 오기 전에는. 자, 이런 주식은 반등 먹을 폭도 적고 떨어질 때는 낙폭이 커질 수 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네이버, 카카오 다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난번 테마로 다 해먹었잖아요. 2차전지 테마로 다 이렇게 다 해먹었잖아요. 여기 주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 23만 원에서 105만 원, 뭐 5배 해먹었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도 이 주식은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반등은 조금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자 보시면 자 우리가 다시 현대중공업으로 보면 자 이런 주식은 안 해먹었던 주식이잖아. 안 해먹었던 주식이니까 해먹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시세를 뿜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대형주보다는 기관들 입장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대형주 실적이 좋은 중대형주가 낙폭이 과대한 것들 그러면서 배당도 받쳐주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뭐 그런 주식들 요즘 최근에 또 사고 있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자 이런 주식들은 이게 아직 뭐 추세가 좋잖아요. 추세가 좋으면서 계속 박스권에서 여기 저기 권 상단을 올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이제 앞으로 괜찮은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들을 땡길 가능성이 있다. 다른 대형주는 못 가니까. 왜냐면 이제 다른 대형주는 팔고 이런 대형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시세가 고점에 매물이 없는 거. 자 고점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이 하는 거예요. 딱 고점에 매물이 있으면 안 가요. 자, 요런 맥락에서 어젠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제 블로그에서 이 주식은 매번 얘기했어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면 어떻겠냐. 제가 했는데 오늘 또 시세를 냈어요. 오늘 시세를 냈어요. 제가 이제 저는 뭐 요때 사가지고 뭐 요때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자, 이것도 시세가 아직 안 해먹었잖아요. 이런 주식 새로 상장하고 주가가 적정 주가의 가치를 지금 평가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 자회사들이 LX 계열의 자회사들이 앞으로 이익을 많이 내면 뭐 당연히 지주회사니까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도 시세가 아주 안 해먹은 주식들이다. 이제 그런 점에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도 제가 숱하게 매매해봤는데,
요것도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해요. 이것도 보시면 올렸다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여기서 이게 얼마예요? 7만 원까지 같은 거를 4만 9천 원까지 뺐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는데 아직 바닥과 저점을 모르겠어요. 이 주식은. 그러나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 성장성이 있는 회사잖아요. SK텔레콤에서 분할한 회사니까 성장성이 있는 회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 주식을 사는 외국인과 기관도 서로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파는 사람과 파는 세력과 뭐 사는 세력, 뭐랄까 주가가 아직 방향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주식들은. 이런 주식들은 그냥 조금 사놓고 관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다 어떤 흐름을 보면 차트 속에 그 세력들의 어떤 심리가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주식이 저점을 자꾸 높이는 주식들은 굉장히 그 회사가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세력들이 그 주식을 좋게 본다는 거야. 이런 주식은 이거 판단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뭐 4만 원까지 4만 9천 원까지 찍고 다시 또 반등을 하는데도 여기도 가야 되는데 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가치주잖아요. 자, 이런 주식들이 요즘 괜찮아요. 바닥 찍고 바닥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재상승을 하잖아요. 워낙 회사가 뭐 탄탄하니까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뭐 제 가치,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쓸 때 이런 가치주들이 나름대로 이게 차트가 모여 있잖아요. 이런 모여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이제 조정을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 자산이 다 만나버렸잖아요. 아직 뭐 주봉상으로는 이격도가 있지만 주봉상으로도 지금 좋네요. 이쪽 바닥 찍고 여기 외발 쌍바닥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갈 상황이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게 지루해요. 뭐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봐야지. 묻어놓고 보면 어느 날 보면 한 15만 원 가 있고 그런 주식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주식들, 예를 들어 이런 실적이 좋고 어떤 가치주 뭐 이런 주식들에서 수익률 게임이 오래 벌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밴드권이면 지수가 밴드권이면 이런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마지막으로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보시죠. 나스닥 시장. 자, 나스닥 시장을 보면 자 보세요. 이게 자 제가 오늘도 이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한번 저점에서 사서 72달러에 한번 걸어놨어요.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이거 돈만 원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더 올라갔네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어요. 바닥을 찍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닥을 찍었다. 자, 그래서 저도 여기서 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수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 제가 무슨 뭐 예측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도 13,200 정도 그 정도가 바닥일 거라고 했어요. 자, 어제 13,218을 찍었어요. 13,218. 야, 이 정도 제가 이제 여기가 바닥이고 이 정도 바닥이면 분명히 바닥을 찍을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닥 빠지면 이건 뭐 이 전저점도 깰 수 있는 거니까 다행히 여기서 걷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도 반등 타임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세 급한 각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급한 각도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들어올려서 최소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으로 보시고 우리나라 주식도 박스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알려면 이렇게 나스닥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주식시장으로 와서 자, 지금 나스닥이 지금 170포인트가 폭등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일도 삼성전자가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 내일은 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장대의 양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일이 또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 고점. 예를 들어서 뭐 25포인트, 30포인트가 뜨면 내일 시초가가 또 고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삼성전자가 플러스 뭐 한 800원, 1000원에 시작하면 그게 또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뺄 수 있어요. 내일은 시초가에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 그렇게 봐요.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고 장중에 저점에 이제 사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그러한 대응도 좀 필요해요. 자, 업종을 한번 보시죠. 업종을 보면, 자, 만약에 이제 내일은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뭐 170포인트, 200포인트 올라간다고 하면 21선 위에서 시작하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700, 한 20포인트, 2700 한 플러스 한 20포인트에서 시작하면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21선 위에서 시작하다 보면 여기엔 매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이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매물을 다 받아주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은 아니에요. 오늘도 뭐 장중에 한 900억까지 사다가 막판에 한 300억으로 축소됐잖아요.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은 그냥 소극적으로 살 가능성이 많고 뭐 기관도 역시 이 밴드 상단에서는 때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일 시초가에 너무 세면은 뭐 이익 실현 해주시고 그리고 종가에 떨어지면 또 사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돼요. 그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굳이 뭐 샀다 팔았다 할 필요는 없는 양이고 그러나 내일 사실 분들은 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